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또 비윤계 천하람도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하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지난해 젊은 검사들의 퇴직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검찰을 떠난 검사는 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신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실제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드나들고 있어 정부가 룸카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배송 유일한 흑자 기업인 오아시스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독자적인 물류 기술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에서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있으나 마나하단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스장 10곳 중 4곳은 가격 표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 전 의원은 김 후보와 많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나심을 얻은 김기현 후보가 오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비윤 대표주자인 천하람 후보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 천하람 후보는 지지율 10.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윤한연대와 윤핵관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해 젊은 검사들의 퇴직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검사들의 이직 러시가 이어지면서 작년 퇴직한 검사는 146명에 달했는데요. 특히 올해 퇴직한 검사 26명 가운데 15명은 평검사로 파악됐습니다. 검사는 20년 근속을 하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과거에는 오랜 검사 생활을 끝내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명퇴금과 상관없이 검찰을 떠나는 평검사가 늘고 있는 겁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경력 법관이나 로펌행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력이 안 되는 어린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입사 등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신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아닌데 침대가 있고 또 방도 나뉘어 있습니다. TV로는 누구나 성인용 콘텐츠도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실제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숙박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기업 공개 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11번가, 컬리 등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면서 IPO 빙하기로도 불리는 요즘인데요. 이런 가운데 새벽 배송 유일한 흑자 기업인 오아시스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오늘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자적 물류 솔루션을 기반으로 국내 신선식품 이커머스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상장에서 오아시스는 523.6만 주를 공모합니다.
희망 공모 밴드는 35,500원에서 39,500원이며 최대 공모 예정 금액은 2,068억 원입니다. 오아시스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14일부터 15일 일반 공모 청약을 거쳐 이달 23일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오아시스 상장 흥행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오아시스의 성패가 올해 IPO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이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제도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 1,003곳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실태 조사를 나섰는데요. 그 결과 400곳은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스장 10곳 중 4곳은 가격 표시를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자율시정 공문을 보낸 뒤에도 개선하지 않은 156곳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겐 1억 원, 종업원 등 개인에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한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가 고심 끝에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019년의 요금 인상으로 서울보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더 비싼 점 등이 고려됐는데요. 서울의 버스 요금은 1,250원이지만 현재 경기도는 1,450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이 버스 요금을 1,25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내부 논의 끝에 올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이 1년 만에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 총 18,118건 중 16,02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4.8%나 급증해 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노위는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중기중앙회를 향후 4년간 더 이끌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JS티나를 창업해 시계, 주얼리, 화장품 등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키운 자수성가 기업인인데요. 이 중기중앙회를 이끌 제27대 회장 후보로 김기문 현 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김 회장의 이번 도전은 4번째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4선 연임이 확실시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활동비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지 않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불리는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4년입니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중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지만 강원도는 더 춥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5도, 서울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